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덩달아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더운 여름철 하지정맥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 닥터스 울산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 무더위에 주의해야 하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잘 지내고 오셨죠?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예, 저희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여름에 많기 때문에 저희 휴가는 보통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철에 보통 가게 됩니다. 네, 저도 휴가를 떠나고 싶을 만큼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더위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하지정맥류 실제로 여름철에 발병률이 높은가요? 네,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하지정맥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하지정맥이 매년 무더운 7, 8월에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환자 수는 40만 776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죠. 네, 그렇다면 유독 왜 여름철에 하지정맥류 환자가 늘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은 더운 날씨에 노출되면 몸속의 혈관이 팽창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정맥 기능이 떨어져 원활한 혈액순환이 방해되는데 혈관이 팽창되면 다리에 머무는 혈액이 많아져 주변 근육이나 피부, 신경 조직을 압박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 더워진 날씨에 사람들의 옷차림도 좀 짧아졌잖아요. 옷차림이 하지정맥류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는 온몸을 꽁꽁 싸매는 수준으로 많은 옷을 껴입는데요. 하지만 무더운 여름엔 조금이라도 가볍고 짧은 옷차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빨갛고 파란 혈관이 더 잘 보이게 되고 울퉁불퉁한 혈관의 돌출도 확연히 드러나 보이게 되는데요. 게다가 더위 때문에 올라간 체온을 낮추려는 체온 유지 기능이 작동하면서 혈관이 더욱 선명하고 굵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없던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즉 보기도 싫은데 아프기까지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름철에 더 많아지는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더더욱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정맥혈들이 정맥혈관 내 판막 기능 이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역류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질병입니다. 역류되어 하지로 향한 정맥혈로 인해 혈관 내 압력이 상승하게 되어 혈관이 확장되는 건데요. 이 확장된 혈관 때문에 다리가 붓기도 하며 확장된 정맥혈들이 주변의 근육 및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이 혈관들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장님, 이 혈관이 튀어나오면 다 하지정맥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모든 하지정맥류 환자가 다 똑같은 증상을 겪는 건 아닙니다. 특히 대표적인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알려진 혈관 돌출이 그런데요. 대한혈관외과학회와 대한정맥학회가 일반인 900명과 환자 124명 등 총 1,02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혈관 돌출을 경험한 하지정맥류 환자는 전체의 절반 이하에 그쳤습니다. 네. 하지정맥은 크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심부정맥과 피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표제정맥이 있으며 이 둘을 이어주는 관통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이 관통정맥 판막이 이상했으면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피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표제정맥이라도
이 판막 기능에만 문제가 있으면 네.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원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이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증상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이 겉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발견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정맥류의 전조 증상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병증을 발견하기가 더 쉽지 않은데요. 이 경련과 가려움, 다리와 발바닥의 통증, 이 다리에 무거운 느낌이 들고 다리가 붓는다든지 열감과 수족냉증, 다리 저림, 쥐내림 등의 이 평소에 나타난다면 네. 하지정맥 이미 진행 중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하지정맥류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사실 혈관이 튀어나오는 증상이잖아요.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하지정맥류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튀어나오는 증상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튀어나온 혈관에 따라 하지정맥류의 종류도 나눠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가느다란 형태의 지름 1mm 미만의 붉은색 혈관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서 드러나는 것을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합니다. 네. 지경 1, 2mm 정도의 푸른 혈관이 구불구불한 형태로 관찰되는 것을 망성정맥류로 하고요. 혈관이 3mm 이상 늘어나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가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아나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 하지정맥류는 보통 이 질환으로 많이 불리는데 이 정답이 뭘까요? 하지정맥류의 또 다른 이름이요? 다리 이상증 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네, 쉽지 않은 질문이라서 답하기 좀 곤란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정답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정맥 초기에는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보다 증상을 방치하기 쉬운데요. 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으로 한번 발병하면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저도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요. 원장님 혹시 이거 자가진단법도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예, 10분만 운동을 해도 다리가 아픈 경우이며 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많이 피곤합니다. 네. 예, 다리에 쑤시는다 통증이 있고 특히 멍이 자주 생깁니다. 혈관이 튀어나온 경우가 많으며 발목 주변에 습진이나 피부 궤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아,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나운서님, 이렇게 하지정맥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지만 이 공부를 잘 하셨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미용적인 문제만 가리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조금 어려운데요. 왠지 정답은 X일 것 같습니다. 잘 가리기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정답을 맞췄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 하지정맥류는 피부 아래 정맥이 팽창하고 구부러져서 발생하는 문제로 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 질환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하지정맥류는 진행성 질환으로 자연 치유가 힘들어 방치하게 되면 네. 혈전증이라든지 궤양, 네. 괴사, 피부 착색 등의 각종 합병증을 동반한 수가 있어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하지정맥류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빠르게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지정맥류에 관한 것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가 무엇이고 또 여름철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질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하지정맥류 여러 가지 유발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네. 이 유발인자로는 가족력, 첫 임신 나이라든지 경구 피임약 복용 유무, 하루 6시간 이상 서 있는 직업군, 비만, 액서선 혹은 자외선 노출 정도, 네. 이 혈전 정맥류 과거력, 또한 하지 감염 혹은 허혈 증상,
이 복압을 증가시키는 만성 질환이라든지 몸을 꽉 끼는 옷을 착용한다든지 장시간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직업, 네. 그리고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있는 자세 등이 있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하지정맥류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라든지 또 많이 서 있으면 그런 게 많이 생긴다 했는데요. 왠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런 습관들이 여성분들에게 더 많으니까 여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맞추셨는데 정답은 네. 여자입니다. 하지정맥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외관상의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여성에게서 하지정맥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여성 생리 주기에 따라 호르몬 영향을 받고 이 호르몬 때문에 혈관이 더 잘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여성은 임신 시 커진 자궁이 정맥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하지정맥 발생 원인이 됩니다. 네. 출산 후에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임신한 여성분들에게 저희는 특별한 치료보다 압박 스타킹이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출산 후에도 3개월이 지나도 하지정맥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저도 여자다 보니까 이 하지정맥류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요.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네, 특히 일상생활 중에 평소와 달리 다리 부종이나 피로감, 다리가 무겁고 저린다든지 가려움증, 열감, 시림 등의 증상이 네.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칫 증상을 방치하여 질환이 진행될 시 하지 부종이나 정맥성 피부염, 이 색소 침착, 궤양, 혈전이라든지 정맥염 등의 질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나운서님, 이렇게 하지정맥 발생 원인 알아봤는데요. 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네. 제가 OX 퀴즈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우나를 오래 하면 하지정맥류에 좋지 않다. 이게 정답일까요? 하지정맥류에 좋지 않다. 왠지 X일 것 같은데요. 사우나를 하면 하지정맥류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계속 잘 맞추고 계신데요. 정답은 O입니다. 이 사우나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하지정맥 환자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정맥은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돼 평소보다 많은 혈액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는 역류하는 혈액의 양도 늘리게 됩니다. 네. 즉 역류하는 혈액의 양이 늘면 하지정맥류 환자의 통증도 악화되는 것이죠. 아, 네. 네, 원장님과 이렇게 OX 퀴즈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지정맥류 원인을 확실하게 알았는데요. 다음 키워드에선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술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겠죠. 원장님,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관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환자의 증상, 가족력 등에 대한 문진과 의사의 간단한 진찰을 통해 하지정맥류 의심이 되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고 때로는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이 진단 및 치료 방침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면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예,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하지정맥 진단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혈관 안의 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도플러와 초음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간단한 검사로서 검사 방법은 일반 초음파 검사와 동일합니다. 네. 이 검사 중에 하지정맥이 원인이 되는 판막 손상 부위에서 피의 흐름이 역류하는 것을 확인하고 역류되는 시간과 속도로 역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역류하는 혈관을 발견했을 때요, 이 진단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을 진단하는 역류의 진단 기준이 혈관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깊은 정맥은 1초 이상, 네. 얕은 정맥은 0.5초 이상, 관통 정맥의 경우는 0.35초 이상 역류가 있어야 하지 정맥류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초음파 진단으로 하지 정맥류를 판단했을 때 다 같은 하지 정맥류가 아닐 것 같아요. 하지 정맥류도 병기에 따라 정도가 나눠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만성 정맥 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 정맥류로 지름 2mm의 모세혈관, 2, 3mm 정도의 구불구불한 혈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기는 정맥류, 2기 정맥류의 경우에서는 혈관 돌출과 정맥 내 역류로 외형적으로는 보이는 혈관 없더라도 원인 혈관인 대복제, 소복제 정맥에서 역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네. 3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발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4기부터는 아주 심해진 경우로 피부의 변화라든지 색소 침착, 습진, 피부 지방 경화증으로 색소 침착, 정맥성 습진, 지방 피부 경화증, 백색 위축 등의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5기는 피부 변화와 함께 피부 궤양이 동반된 경우로 치유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6기는 진행성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와 함께 심한 진행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네. 6기 정도가 되면 정말 심각한 정도인 것 같은데요. 빠르게 치료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하지정맥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하지정맥 치료 방법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 방법과 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모든 환자들이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하지정맥류 관련된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하지정맥류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외상을 당하기 쉬울 정도로 큰 정맥류, 미용적인 목적 등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이외에도 수술적 치료 대신 내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 보존적 치료는 어떤 건가요? 네, 초기 하지정맥류는 이 수술이 아닌 생활 습관의 변화, 압박요법, 약물요법 등의 보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생활 습관 변화를 위해서는 평소에 자주 걷는 등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종아리 근육을 향상시켜야 하는데요. 이 정맥혈이 심장으로 비교적 쉽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누운 자세 다리를 자주 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이라든지 정맥순환 개선제 복용 등으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존적 치료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예방의 목적입니다. 다른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하여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 스타킹과 다르게 형태가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압박 스타킹 형태는 특히 중요한데요. 이 단계별로 압이 다르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네. 이 발목에는 제일 강한 압력인 100%, 무릎에는 중간 압력인 50에서 80%, 이 허벅지에는 저압인 20에서 40% 정도로 압을 전해주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압을 걸어주는다는 것은 그 압력에 의해 정맥 내경을 좁게 만들어 혈류를 빠르게 하고 아래로 내려간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또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 발목부터 제대로 된 압력을 주기 위해서는 발등을 덮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원장님 이 압박 스타킹 고를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치료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호전이 없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아까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요. 이 비수술적 치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비수술적 치료는
혈관경화요법과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관경화요법은 이 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혈관에 직접 경화제 주사를 놓아서 단단하게 굳혀 섬유화시키는 시술로서 직경이 1mm 이하의 모세혈관 확장증인 경우와 1에서 3mm 크기의 망상정맥류로 역류가 없는 경우 등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혈관경화요법을 실시하면 정맥은 그 내막에 손상을 입어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상태로 혈관을 의료용 압박 스타킹으로 압박해 혈관의 내강을 막고 내막을 서로 접합시켜 섬유화된 조직 흔적으로 만드는 것이 혈관경화요법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혈관경화요법 간단한 주사 치료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치료법인 것 같거든요. 치료 시에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혈관경화요법 치료 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피부가 약간 착색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치유 과정으로 피부 타입에 따라 완전한 피부색이 돌아오는데 통상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또한 치료 후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이 착용 기간은 주사 치료 후 최소 3일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서 있기, 앉기, 쪼그려 앉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행동은 정맥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수술과 시술로 치료가 이뤄지면 참 좋겠지만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수술법도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발거술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혈관을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혈관의 직경이 크거나 구불구불한 동맥류성 변화가 심하거나 피부에 아주 가깝게 위치하거나 네. 혈전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수술 방법입니다. 스트리핑이라고 불리는 의료용 철사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부위 혈관을 제거하는데 약 3~4mm 지름의 원통형 세막대 형태의 냉동 치료기로 사용해 네. 이 치료기의 끝부분을 급속 냉각하여 대상 정맥 주위의 조직을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혈관 안쪽으로 작동하여 혈관이 고정되게 해서 뺀에 붙어있는 혈관을 제거하고 하는데요. 네. 이 방식은 혈관의 주변 다른 조직의 손상도 적고 진행 방법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발거술은 제거 효과가 확실한 대신 약간의 흉터는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런 걱정을 덜어줄 열치료법도 등장했죠.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외에 요즘은 레이저와 고주파 장비를 활용한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 치료법은 1470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해 혈관과 혈관벽에 수분을 날려 수축시키는 방식으로 하지정맥을 치료합니다. 이 적은 에너지로도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으며 주사 바늘 크기의 상처 외에는 흉터가 크게 남지 않아 빠른 일상생활 복귀 가능합니다. 네. 또한 고주파 정맥류 열폐 시술도 있는데요. 이 치료법은 경피적인 접근으로 정맥 내에서 고주파에서 발생되는 고열을 이용하여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역류가 발생한 하지정맥류 혈관 내에 고주파 카테터를 삽입하여 120도나 130도 정도의 열로 360도로 전달하여 혈관을 폐쇄시키는데요. 일정한 주기로 같은 온도를 가하도록 기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이 가해진 온도가 레이저에 비해 낮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짧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만큼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정맥류 치료법에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스와 노 한번 맞춰보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맥을 막거나 제거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O일까 X일까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 맞추고 계신데 정답은 네. X입니다. 이미 한번 망가져 있는 정맥류 혈관은 오히려 혈액을 거꾸로 쏟아버리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발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혈액이 순환되는데
방해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리에 있는 정맥을 겉정맥과 속정맥으로 나눠 봤을 때 속정맥은 통로가 넓은 만큼 혈류량이 많아 일명 고속도로 혈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하지정맥 생기는 겉정맥은 수가 많은 지방도로나 간선도로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따라서 하지정맥 발생한 혈관을 제거하더라도 다른 혈관 및 속정맥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원장님 덕분에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이 하지정맥류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는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고요. 직사광선은 가급적 피합니다. 이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여 다리 압력을 낮춰줍니다. 네. 겨울에만 보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도 특히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내 활동 혹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만이라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은 예방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치료는 나중에 하더라도 진단을 우선 받아서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에 알맞은 처방을 받고 대처법을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조기에 발견에 관리할수록 치료 과정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줄어듭니다.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 및 과도한 음주, 맵고 짠 음식 등을 자제하는 게 좋은데요. 네. 또 하지정맥류는 치료가 잘 되었다 해도 치료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재발 가능성도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평소 생활 습관 교정은 물론 정기 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요즘 같은 계절 다리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겁니다. 종아리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되면서 정맥에 모여있는 피가 순환돼서 이 하지정맥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시면서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